안녕하세요. 삼성전자 MX 사업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서민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의 발표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주제는 바로 하위 호환성인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특히 신규 기능을 개발하거나 적용해야 할 때 자주 겪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위 호환성 문제인데요. 저는 오늘 저희가 프로젝트 개발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하위 호환성에 대한 문제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8년 삼성전자 MX 사업부에 입사하여 모바일과 와치 제품의 그래픽, UI 모듈을 개발하였으며 현재는 와치페이스 스튜디오와 와치페이스 포맷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재 저희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와치페이스 스튜디오에 대한 소개와 개발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하위 호환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던 안드로이드 앱 번들에 대한 개념과 어떻게 관련 기능을 활용해서 저희의 문제였던 하위 호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앱 번들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치페이스 스튜디오입니다. 와치페이스 스튜디오는 웨어OS용 와치페이스 제작 툴로서 2021년 8월 삼성의 웨어OS용 와치 제품의 출시와 함께 처음으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쉽고 편리한 와치페이스 제작 경험 제공을 통해 툴을 통해 만들어진 다수의 앱들이 이미 스토어에 등록이 되었고, 그로 인해 웨어OS 와치페이스 앱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툴입니다. 올해 5월에는 삼성과 구글이 협력해서 만든 와치페이스 포맷이라는 새로운 와치페이스 제작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계속해서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글은 2023년 5월 웨어 4 출시와 함께 삼성과 구글이 협력해서 만든 와치페이스 포맷이라는 신규 와치페이스 표준 포맷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와치페이스 포맷은 삼성의 와치페이스 앱 개발 방법론과 와치페이스 스튜디오에 대한 개발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와치페이스 포맷은 선언형 XML 형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제작자는 코드의 구현 없이 XML에 자신이 원하는 와치페이스 형태를 기술만 해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말은 곧 와치페이스 제작에 있어 디자인과 코드의 분리를 의미하며, 그로 인해 각 영역의 업데이트가 자유롭고 유연해진다는 장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 사진들은 올해 진행되었던 삼성 SDC와 구글 I/O를 통해 와치페이스 포맷에 대한 소개 장면입니다. 와치페이스 포맷을 적용하기 위해 저희 개발팀은 내부 구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와치페이스 앱을 이루고 있던 리소스와 코드를 분리하여 리소스는 제작자가 AAB 형태로 패키징을 하고, 코드는 플랫폼으로 이동시켜 플랫폼에 프리빌트 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AAB 패키지가 디바이스에 설치되었을 때 각 와치페이스 앱들은 자신의 리소스만을 들고 있게 되고, 앱을 실행시켜줄 코드는 플랫폼 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와치페이스 제작이 완료되면 제작자는 AAB 패키지를 플레이스토어에 업로드하게 되고, 사용자는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AAB 형태는 디바이스에 설치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는 디바이스에 설치 가능한 APK 형태로 변환하여 다운로드 시켜주게 됩니다. 와치페이스 포맷 적용 이전의 앱 패키지는 리소스와 코드가 합쳐진 하나의 AAB 패키지가 업로드, 다운로드 되어 사용이 되어졌다면, 와치페이스 포맷 적용 이후의 앱 패키지는 리소스 온리 패키지로 업로드, 다운로드 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될 경우 앱 패키지 사이즈가 작아지기 때문에 다운로드 되었을 때 앱 저장 공간을 절약하고 다운로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와치페이스 포맷 적용을 통해 여러 가지 장점과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장점만을 바라보고 개발을 하던 도중 저희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하위 호환성 문제였는데요. 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하위 호환성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호환성이란
새로운 제품에 맞게 만들어진 제품이 이전 제품에서도 별도의 수정 없이 잘 동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게임기가 있고 그 게임기와 연결되는 게임 패드가 있었다고 할 때 게임기가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업그레이드된 게임기에 맞는 새로운 게임 패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 새로 나온 게임 패드가 이전 버전의 게임기와 연결했을 때도 특별한 처리 없이 잘 동작되는 것, 이것을 하위호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겪은 하위호환성의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치페이스 포맷으로 만들어진 앱 패키지가 웨어 4 디바이스에 설치되었을 땐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겠지만 과연 이전 버전의 디바이스에 설치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전 버전의 디바이스, 즉 웨어 3 이하의 OS는 와치페이스 포맷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 내에 앱을 구동시켜줄 코드가 존재하지 않아 결국 와치페이스 앱을 정상적으로 실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을 고려해 보니 웨어 3 이하의 디바이스들, 즉 원 UI 4.5 이하의 갤럭시 와치 4와 갤럭시 와치 5가 시중에서 계속 사용이 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대로 출시를 한다면 다운로드 받은 와치페이스 앱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시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장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가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회사와 제품 이미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와치 사용자에게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OS 업그레이드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사용자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서 사용을 하겠지만 모든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제작자에게 패키지 생성 시 각 OS 버전별로 패키지를 각각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지만 이럴 경우 제작자가 각각의 패키지를 각각 업로드해야 하는 불편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패키지 생성 시 툴에서 자동으로 OS 버전에 맞는 패키지를 각각 생성해 주는 건 어떨까라고 고민을 해보았지만 이럴 경우 패키지 생성 시간이 지연되고 이 역시 업로드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패키지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패키지로 생성해 주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지만 이럴 경우 앱 패키지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다운로드 시 앱 저장 공간의 낭비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아서 판단해 줄 최적의 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저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고 결국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안드로이드 앱 번들의 다이나믹 피처 모듈 적용과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플레이 피처 딜리버리라는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기능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안드로이드 앱 번들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앱 번들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는 안드로이드 앱 번들에 대한 개념과 어떻게 관련 기능들을 활용해서 저희의 문제였던 하위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번들은 2018년 구글 I/O를 통해 처음 소개된 앱 패키지 포맷으로서 디바이스에 탑재되는 앱 용량을 효율화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앱의 구성 요소를 여러 개의 모듈로 분리하여 패키징하는 방식으로 앱 다운로드 시 디바이스에 필요한 모듈들만 APK로 변환되어 다운로드되는 방식으로 앱 저장 공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2021년 8월부터 신규 앱은 이 AAB 포맷으로만 플레이 스토어에 업로드 가능하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번들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앱의 기본 기능을 담당하는 베이스 모듈로 앱 다운로드 시 기본적으로 다운로드되는 모듈입니다. 다음은 컨피규레이션 모듈로 디바이스의 덴서티, CPU 아키텍처, 랭귀지에 따라 구분이 되어지는 모듈입니다. 마지막은 피처 모듈인데요. 이 피처 모듈은 개발자의 기획 의도,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 특정 기능을 분리하여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 삭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듈로 다이나믹 피처 모듈이라고도 불립니다. 다음은 플레이 피처 딜리버리입니다. 플레이 피처 딜리버리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제공해주는 기능 중에 하나로서 안드로이드 앱 번들의 다이나믹 피처 모듈을
설정된 조건, 시간에 따라 맞춤 전송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모듈 전송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조건부 전송 방식으로 앱 다운로드 시 설정된 조건에 따라 모듈을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주문형 전송 방식으로 앱 실행 도중 필요한 시점에 모듈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플레이 피처 딜리버리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API 호출을 통해 모듈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즉시 전송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APK 설치 없이 모듈을 직접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 역시 플레이 피처 딜리버리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API 호출을 통해 모듈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레이 피처 딜리버리에서 조건부 전송 방식 사용 시 설정할 수 있는 조건의 종류입니다. 먼저 기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각 기기가 지원하는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ADB 명령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국가로도 조건을 설정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플랫폼 SDK 버전인 API 레벨로도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이 관련 기능들을 활용해서 저희의 문제였던 하위 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치페이스 포맷으로 만들어진 앱 패키지에서 리소스를 베이스 모듈로 설정하고 플랫폼으로 이동시켰던 코드를 다시 가져와 다이나믹 피처 모듈로 설정한 후 하나의 AAB로 패키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피처 딜리버리 동작을 활용하기 위해 다이나믹 피처 모듈의 전송 방식을 조건부 전송 방식으로 설정하고 조건을 API 레벨 맥스 32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AAB 패키지가 플레이스토어에 업로드가 되고 사용자에 의해 다운로드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플레이스토어는 플레이 피처 딜리버리 동작에 의해 다이나믹 피처 모듈에 설정된 조건과 설치될 디바이스의 조건을 비교하여 조건이 맞을 경우에 모듈을 다운로드,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엔 다운로드하지 않는 동적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다이나믹 피처 모듈의 조건을 API 레벨 맥스 32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API 레벨이 32인 웨어 3 이하의 디바이스에서는 모듈이 다운로드가 되고 API 레벨이 33인 웨어 4 디바이스에서는 모듈이 다운로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플레이 피처 딜리버리에 의해 다운로드된 디바이스의 앱 설치 상태에 대한 비교입니다. 다이나믹 피처 모듈로 설정된 코드가 OS별 선별적으로 다운로드 됨으로써 앱 저장 공간의 낭비를 막고 앱 실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설치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와치페이스 제작자는 앱 패키징 시 설치될 디바이스의 OS 버전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작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하나의 AAB 패키지로 신구 OS 모두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이자 문제였던 하위 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략히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먼저 와치페이스 스튜디오와 와치페이스 포맷에 대한 소개, 그리고 와치페이스 포맷을 적용하면서 발생했던 하위 완성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던 안드로이드 앱번들에 대한 개념과 관련 기능들, 그리고 그 기능들을 활용해서 저희의 문제였던 하위 완성 문제를 해결한 방법까지가 현재 소개해드린 내용이고요. 다음은 저희가 사용한 방법 이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앱번들 생성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앱번들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방법과 안드로이드 빌드 툴에서 제공해주는 툴을 이용한 커맨드 라인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커맨드 라인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용하시는 것이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베이스 모듈 생성은 노멀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베이스 모듈이 생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이나믹 피처 모듈을 추가해 주어야 하는데요. 다이나믹 피처 모듈 추가 방법은 뉴 모듈에 다이나믹 피처를 선택한 후 원하는 정보와 옵션을 선택하고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이나믹 피처 모듈이 생성이 되면 베이스 모듈과 다이나믹 피처 모듈의 build.gradle 파일이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수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레이 피처 딜리버리 동작을 활용하기 위해 다이나믹 피처 모듈에 조건을 설정해 주는 방법입니다.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에 디스트 컨디션이라는 태그를 이용하여 원하는 조건을 직접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이나믹 피처 모듈의 설정까지 완료됐으면 최종 AAB를 생성해야 하는데요. 최종 AAB 생성 방법은 빌드에 제너레이트 사인드 번들에 안드로이드 앱 번들을 선택한 후 사이닝 정보와 패키지 용도를 선택하고 최종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 생성된 AAB가 자신의 의도에 맞게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생성 완료 팝업에 애널라이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애널라이즈를 선택하게 되면 생성된 AAB 내부에 자신이 의도했던 모듈들이 정상적으로 패키징 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커맨드 라인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커맨드 라인을 이용한 방법은 먼저 각 모듈을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형태로 구성을 한 이후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을 원하는 동작에 맞게 직접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수정이 완료되면 모듈에 APK를 생성해야 하는데요. APK 생성 방법은 AAPT2를 이용하여 컴파일, 링크를 통해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모듈에 APK가 생성됐으면 모듈 내부를 안드로이드 앱 번들 형식으로 변경해 주어야 하는데요. 변경 방법은 APK의 압축을 풀고 내부 구성을 안드로이드 앱 번들 형식에 맞게 파일과 디렉토리를 재배치해 주어야 합니다. 재배치가 완료되면 모듈 이름 .zip 파일로 다시 압축을 해주게 되면 모듈의 생성은 완료되게 됩니다. 모듈의 생성이 완료됐으면 최종 AAB를 생성해야 하는데요. 최종 AAB 생성은 번들 툴을 이용해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번들 툴은 자르 파일로 되어 있어 자바를 통해 실행할 수 있는데요. 번들 툴 실행을 통해 이전에 만들어놨던 모듈들을 묶어 하나의 AAB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AAB는 디바이스에 직접 설치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디바이스의 설치와 테스트를 위해서는 AAB를 APKS라는 파일로 변환한 후 설치해 주어야 하는데요. APKS 변환과 설치 역시 보시는 것처럼 번들 툴에서 제공해 주는 기능을 이용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와치페이스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능과 기술들이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 와치페이스 제작뿐만 아니라 굿락 플러그인으로 지플립 커버 스크린에서 사용되는 클락페이스를 제작할 수 있는 클락페이스 플러그인이라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와치페이스와 클락페이스 제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좋은 와치페이스 만드셔서 자신의 디자인 역량도 키우고 더불어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툴 사용은 물론 무료입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개발 경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나중에 질문이 생기시면 저희 와치페이스 스튜디오 포럼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